잔뜩 흐린 어느 날 오후, 봉사 현장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시멘트와 항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야누는 어깨를 파고드는 철근의 무게를 견디며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헤이, 온종일 이어진고된 노동에 등과 어깨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다. 오늘 일당을 받아도 몸져 누운 어머니 은숙 씨의 약값과 생활비를 계산해야만 했다. 그때 문득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가냘프고 애처로운 강아지의 울음소리였다.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에이, 소리는 폐자재가 어지럽게 쌓인 현장 구석에서 들려왔다.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하얀색 털을 가진 한 마리의 순종 진돗개가 지친 듯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그 곁에서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강아지가 필사적으로 어미개를 흔들어 깨우려 낑낑거리고 있었다. 어미개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듯 이동도 하지 않았다. 현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아우 너네 어미와 새끼 모두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울 여유가 없었다. 집에는 아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생활비는 아무리 아껴도 빠듯했다. 여기에 개까지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와, 현우는 쭈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어미 개의 상태를 살폈다. 털은 빠지고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와, 순종 진돗개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새끼 강아지 역시 사랑스러운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다. 왜 이런 곳에 버려진 거지? 아니면 티를 잃고 지쳐 쓰러졌나? 어미 곁에서 불안하게 우는 새끼를 보고 있자니. 현우의 가슴이 조여왔대. 어릴 적 묘문에서 세상을 떠난 형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자신은 이렇게 무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멜시오르는 잠시 망설인 후 입고 있던 작업복을 벗어 어미 개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새끼 강아지를 품에 안고 그는 공사 현장을 뒤로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최선을 다하자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생이다. 밥 차려놨으니 데워서 먹으래? 그때 품어는 새끼 강아지가 작게 낑낑거렸다.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현우야, 그건 뭐냐?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 데려왔으며 며칠만 돌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침대에서 내려와 현우에게 다가왔다. 현우야, 에이, 우리 형편에 네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개를 데려온 거니? 매달 나가는 병원비랑 약값만 해도 빠듯한데. 그 사료값은 어디서 난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플 정도로 잘 알았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병원비? 이 약값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비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걔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반응이었다. 당장 갖다 버리고 오너라. 우리 집에서 목 튀어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엄해졌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품 아래서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를 느끼며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어머니, 며칠만요. 제발요. 어미 걔가 기운 차리면 다른 곳으로 보낼게요. 지금 내쫓으면 이 애들. 정말 죽어요. 새끼도 어미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어리야,
현우의 필사적인 호소에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미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너는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 며칠이라고 했다. 에이, 정말 며칠뿐이야. 티러야, 일주일이다. 알았니? 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베란다로 달려가 낡은 담요를 가져왔다. 방구석에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미 개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새끼 강아지도 그 품으로 파고들었다. 부엌에서 물그릇을 가져와 냉장고에 우유를 조금 부어주었다. 어미 개의 꼬리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현우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이 켜졌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넷내 사흘이 지났다. 놀랍게도 어미개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물도 마시지 못했지만 이제는 현우가 가져다준 밥을 깨끗이 비웠다. 새끼 강아지도 정신없이 어미 젖을 빨며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해졌다. 현우는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두 녀석을 돌보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그는 어미 개에 대는 복이 우와, 새끼 강아지에게는 소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보기는 현우를 따랐고 쓰다듬어 주면 기분 좋은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보기와 소망이가 집에 온 뒤로 우와, 현우에게 일거리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평소의 2배가 넘는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떤 날은 3군데 현장을 오가며 일하기도 했다. 현우씨, 내일도 좀 부탁하네. 사람이 없어서 죽겠어. 에이, 자네만 믿고 있네. 또 와줘야 해. 어이, 현장 소장들이 앞다투어 그를 찾았다. 임금도 후하게 쳐주었다. 현우는 물론 기뻤지만 신기하기만 했다.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일이 늘었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보기와 소망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조용히 두 녀석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특히 소망이가 어민 보기에게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면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현우야, 저 강아지 참 귀엽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불쑥 그렇게 말했다. 현우는 놀랐다. 어머니가 개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 어머니 정말 귀여워요. 보기도 많이 건강해졌고요. 그래. 이젠 꼬리도 흔들더구나. 처음엔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현우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니가 직접 보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찌랄게요. 됐다. 너는 일하느라 피곤하잖니.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어머니는 보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보기도 기분 좋은 듯 어머니의 손에 몸을 맡겼다. 그 광경을 보며 현우의 마음은 이상한 온기로 가득 찼다. 어머님은 정말 좋아지셨네요. 이 녀석들 덕분인가?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확실히 어머니의 안색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기침도 줄었으며 미시이사이 잘했다. 보기와 소망이가 온 후로 집안의 공기 자체가 바뀐 것 같았다. 어느 날 냐이지 퇴근길에 동네 슈퍼에서 개 사료를 샀다. 결코 싸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계산을 마치자 가게 주인이 말을 걸어왔다. 현우 총각, 요즘 바쁜가 봐.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근데 덕분에 일이 좀 늘어서요. 그거 잘 됐네? 너 개 키우기 시작했나? 사료를 다 세고. 현우가 진돗개 모녀의 이야기를 짧게 하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먼. 그게 다 복이 굴러들어온 거야. 동물을 구해주면 행운이 찾아온다더니. 우와, 그 말이 진짜인가 보네. 주인의 말에 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보기와 소망이가 온 후로 좋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 발치에서는 보기와 소망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훨씬 좋다. 요즘은 왠지
기운이 솟는 것 같아.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보기와 소망이에게 감사했다. 이 개들이 정말로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처럼 느껴졌다. 현우야, 이제 이 애들을 계속 키울 수는 없지 않겠니?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약속했던 며칠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다. 그게 조금만 더 집에 두면 안 될까요? 오, 소만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알았다. 조금만 더야. 하지만 너무 정들지 않도록 해라. 언젠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도 모르니까. 어머니의 말에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보기와 소망이에게 이미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다. 내일이 즐거웠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기다려졌다. 그날 밤, 와이, 현우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 정말 이 개들이 행운을 가져온 것일까? 아니면 이제 우연일까? 어느 쪽이든 이 순간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한 달이 지났다. 오, 현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일은 여전히 순조로웠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보기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고 소망이도 훌쩍 자랐다. 두 녀석 모두 현우와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대형 건설사의 정규직 채용 면접 날이었다. 그의 성실함을 인정한 현장 소장이 소개해준 기회였다. 현우야, 오늘 면접이라며? 잘하고 오너라. 어머니가 격려해 주었다. 버기와 서망이도 현우 주위를 꼬리를 흔들며 기쁘게 맴돌았다. 네, 어머니. 오기랑 서망이 좀 부탁해요. 현우가 문을 열려고 할 때 문틈 우편함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일은 아침에 넣어두고 간 모양이었다. 현우는 그 종이를 빼내 내용을 훑어보았다. 진돗개를 찾습니다. 그 제목만으로도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전단지에는 보기와 꼭 닮은 개의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워미케와 새끼 강아지의 사진이었다. 아래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가족처럼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부디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우의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보기와 소망이는 그냥 버려진 개가 아니었던 것이다. 애타게 찾고 있는 주인이 있었다. 에이, 현우는 문득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 전단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틀림없이 당장 돌려주라고 하시겠지. 음, 현우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일터로 향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러사 담당자도 현우의 성실한 업무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현우 씨, 다음 주에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좋은 일과 불안한 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귀갓길에 파출소 앞을 지나는데 한 경찰관이 그를 불러세웠다. 저기 잠시만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내일 실종된 개가 신고 접수되어서요. 혹시 못 보셨습니까? 큰도끼 어미랑 새끼입니다.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은 오늘 아침에 본 전단지와 똑같은 것이었다. 어이, 현우의 목이 바싹 말랐다. 언제쯤부터 없어졌나요? 2달 정도 됐습니다. 주인분이 무척 걱정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어디선가 새끼를 낳고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었지만, 우와, 진돗개 모녀가 자기 집에 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혹시 보시게 되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은 그에게 명함을 건넸다. 현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평소와 같은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보기를 쓰다듬고 어머니가 힘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땠니? 면접은 잘 봤어? 네, 뭐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선우는 주머니 속의 전단지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까. 그때 보기가 현우에게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소망이도 달려와 발치해서 맴돌았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현우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얼굴이 어둡구나.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현우의 고민을 꿰뚫어 보았다. 현우는 결국 전단지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얘들은 네,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주인은 얼마나 애가 탔겠니. 어머니의 말은 옳았지만 현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이 한 달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진돗개 모네를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 이 애들이 온 뒤로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에이, 저도 면접 기회를 얻었고 어머니 건강도 좋아지셨고요. 현우야, 그건 우연이야. 남의 것을 맡아두고 행복을 바랄 수는 없는 법이란다. 어머니의 말이 현우는 할 말이 없었다. 덩론이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날 밤 언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화롭게 잠든 보기와 소망이를 바라보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내일 사흘이 더 지났다. 오는 아직 결심을 굳히지 못했다. 내일 아침 전단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지만 보기와 소망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마 어머니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예리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우가 일터에서 돌아오니 낯선 여성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나이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다. 죄송합니다. 이 댁이 맞을까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손에는 현우가 며칠 전에 본 것과 같은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네, 그런데요. 리 실종된 개를 찾고 있는데 이 근처에서 봤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연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보기에 진짜 주인이다. 어떤 개를 찾으시는데요? 진돗개 어미랑 그 새끼입니다. 저희는 가을이란 하늘이라고 불러요. 여성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때 집 안에서 보기 아니 가을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눈이 빛났다. 이 소리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현우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보기와 소망이와 함께 거실에 있었다. 어머니, 가을이 주인이 온 것 같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때가 오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알았다. 그럼 나가보거라. 현우는 가을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갔다. 여성은 가을이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가을이 맞구나. 가을이라 불린 게도 여성을 알아본 듯했다.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여성이 가을이의 진짜 주인이었다. 하늘이는 새끼는 무사한가요? 집 안에 있어요. 둘 다 건강해요. 현우가 하늘이도 데리고 나오자 여성은 더욱 감격한 듯했다. 2달 동안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 가족과의 재회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돌봤을 뿐입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현우가 공사 현장에서의 상황을 설명하자 여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을 오가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가을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아마 현관문을 잠그는 걸 잊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설명을 듣고 현우는 사정을 이해했다. 혼란 속에서 진돗개 모내는 길을 잃고 공사 현장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아버님은 지금은 어떠세요? 하은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더 걱정하셨는데 이제 안심시켜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왔다. 야섬을 보고 어머니는 정중하게 말했다. 아가씨,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 아이들과 천천히 작별 인사라도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우는 여성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 씨였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진돗개 모녀가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무척 예뻐하셔서 특히 가을이는 아버지가 손수 키운 아이거든요. 유미 씨의 말을 듣고 현우는 자연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개들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는데 자신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미 씨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멈췄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현우입니다. 현우 씨. 김현우 씨요. 유미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성함이 은숙 씨 아니신가요? 현우의 어머니는 놀라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그걸? 유미 씨의 눈에 눈물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현우와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낡은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다. 15년 전, 이 근처에서 심장병을 앓는 아이에게 치료비를 기부한 인물에 대한 기사였다. 니아누 씨와 어머님 성함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5년 전이라면 네 형이 수술을 받았던 시기였다. 예, 현우 씨 형의 수술을 당시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세요. 익명으로야.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럼 그때 수술비를 도와주셨던 분이 제 아버지세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유미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돗개 모녀를 찾아 헤매다 도착한 곳에서 15년 전의 인연과 재회하게 될 줄이야. 현우는 말을 잃었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진돗개 모녀는 그저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잊혔던 은혜를 다시 잊기 위한 달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계속 현우 씨 가족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안나처를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제대로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것이 오랫동안 어머니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진돗개 모녀를 통해 이어진 인연, 그리고 지금껏 받아온 도움. 현우는 모든 조각이 딱 들어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유미 씨가 돌아간 후 미스에 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오리와 하늘이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나 텅 비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현우와 어머니는 복잡한 마음을 아는 채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태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15년 전 일 기억하니? 네, 어머니. 양 수술 받을 때 말씀이시죠. 현우도 그때를 떠올렸다. 내 선천성 심장병이 악화되어 큰 수술이 필요했지만 위험이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지. 익명의 독지가가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싶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의 감정이 다시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어머니가 그분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억해요.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국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 우와, 형의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몇 달 뒤 뇌유 합병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을 앓았다. 현우는 그때부터 혼자 어머니를 부양해왔다. 그분이 유미 씨 아버님이었다니. 세상 참 좁구나.
그리고 가을이랑 하늘이가 우리를 그분에게 이끌어준 것 같아. 마치 네 향이 이 아이들을 보내준 것처럼. 어머니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다. 진돗개 모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와 유미 씨가 만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틀 후 유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 씨, 아버지가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편하신 시간에 한번 와주시겠어요? 현우는 망설였다. 뵙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눅이 들었다.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는 않을지요? 천만에요. 아버지는 계속 현우 씨를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때 또 왔던 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결국 현우는 어머니와 함께 유미 씨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에이, 떠요이라고. 현우와 어머니는 유미 씨가 알려준 주소로 조금 긴장하며 향했다. 그것은 작은 정원이 있는 상당히 번듯한 단독주택이었다. 현관에서는 가을이와 하늘이가 기쁘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며칠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두 녀석은 현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유미 씨가 맞아주었다. 거실로 안내되자 60대 중반의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미 씨의 아버지였다. 아버님, 이쪽이 현우 씨와 어머님이세요.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유미 씨의 아버지는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현우와 어머니도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앉으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다. 그때는 신세를 졌는데도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죄송한 듯 말하자 유미 씨의 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참매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보다 두 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덕분에 수술은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현우가 말을 잊지 못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공기는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이해의 공기가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현우군은 요즘 일은 어떤가? 힘들지? 최근에는 덕분에 일도 늘어서요. 실은 가을이랑 하늘이가 집에 온 뒤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우가 최근의 일들을 설명하자 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그런가? 면접도 봤다고? 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걸세. 원하의 현우군 같은 청년이라면 내 마음을 유미 씨 아버지의 격려의 말이 현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 오후는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돗개 모니와 어울리는 동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구나. 분명 가을이란 하늘이를 소중히 띄워주실 거야. 네, 어머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남아 있었다. 가을이와 하늘이와의 이별이 이렇게나 슬픈 일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는 여전히 일용직일을 하며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없는 집은 역시나 텅 비고 쓸쓸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애때로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화요일 오후 마침 내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김현우 씨, 네, 축하합니다. 최종 면접 합격입니다. 전화기를 든 현우의 손이 떨렸다.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가 이상의 의미였다. 안정적인 수입, 각종 보안,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현우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합격했어요.
정규직으로 채용됐대요. 정말이니? 우리 현우가 어머니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었다. 양 리센버러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오, 이제 어머니도 좀 편히 지내실 수 있겠네요. 정말 잘 됐다. 현우의 마음은 충만했다. 드디어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생활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현우는 문득 가을이와 하늘이를 떠올렸다. 이 좋은 소식을 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어머니, 유미 씨에게 연락해서 이 소식을 전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분들도 기뻐해 주실 거야. 현우가 유미 씨에게 전화하자 그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머나, 정말 축하드려요. 아버지께서도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이것도 다 가을이와 하늘이 덕분이에요. 그런데 현우 씨, 혹시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와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현우는 조금 의아했지만 승낙했다. 금요일 저녁에 찾아뵙기로 약속했다. 금요일 저녁, 님이마 어머니는 다시 유미 씨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도 가을이와 하늘이가 기쁘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거실에 앉자 유미 씨의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현우군, 먼저 취업 축하하네. 정말 기쁜 소식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네를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세.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실은 나는 오랫동안 현우군 가족을 찾고 있었네. 15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에이예, 현우는 놀랐다. 자신들을 찾고 있었다니? 그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기뻤네. 하지만 익명이었기 때문에. 그 후 소식을 알 수가 없었지. 그래서 계속 마음에 걸렸었네. 아버지는 탐정을 고용해서까지 찾으셨어요. 유미 씨가 덧붙였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기가 어려웠지. 그러다 이번에 가을이 덕분에 다시 만나게 된 걸세.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현욱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아버지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 내가 그때 도왔던 건 현욱은 형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네. 무슨 말씀이신지. 현욱은 자네는 그때 입양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당황했다. 어머니의 얼굴도 굳어졌다. 어떻게 그 일을... 나는 그때 그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네. 현욱은 어머니께서 상담하러 오시는 걸 봤지.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네 수술비에 절망한 어머니는 현우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려고 입양을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네. 그래서 수술비를 돕기로 결심했던 거야. 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우군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말일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절망적인 심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내가 정말 돕고 싶었던 건 현우군이었네. 그렇게 어린아이가 힘든 환경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현우는 말을 잃었다. 자신이 그의 진정한 도움의 대상이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현우군의 삶이 궁금했네. 자네가 어떻게 성장했을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네. 유미 씨 아버지의 말은 현우의 가슴을 울렸다. 15년 전부터 자신의 일을 염려해준 사람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현욱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무엇이든지요.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예기치 못한 제안에 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네. 현욱군처럼 성실한 일꾼이 필요해.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회사의 채용이 결정되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네?
그리고 어머님 치료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싶네. 아,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갑작스럽고 너무나 큰 호의의 부담을 느꼈다. 아버님, 그러면 너무 큰 집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죄송한 듯 말하자 의미 씨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15년 전에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을 이제 하는 것뿐입니다. 현우 군이 받아준다면 저도 기쁠 겁니다. 현우 씨, 저희 회사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는 직원들을 무척 아끼시거든요. 유미 씨도 덧붙였다. 현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서요. 물론일세. 잘 생각해보게. 언제든 연락 기다리고 있겠네. 쉬날 밤. 현우와 어머니는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다. 다른 회사와의 약속도 있었고 유미 씨 아버지의 제안도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현우야,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어머니의 말이 현우의 결심을 도왔다. 내일 유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답을 하기로 결정했다. 토요일 아침 언우는 일찍 눈을 떴다. 하룻밤을 꼬박새워 생각했고 그는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도 이미 일어나 있었다. 현우야, 잠했니? 네, 어머니. 유미 씨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 그분은 진심으로 네 일을 돕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구나. 연우는 유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미 씨도 현우의 결정을 무척 기뻐했다. 정말 옳은 결정이에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고마워요. 하지만 다른 회사와 약속했으니 제대로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월요일 언호는 채용이 결정됐던 건설회사로 다 사정을 설명했다. 다행히 인사 담당자는 이해를 표했다.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연락주세요. 이렇게 현우는 재발을 하게 되었다. 유미 씨 아버지의 회사는 중견 건설사였고 현우는 현장 감독으로 일하게 되었다. 급여는 훨씬 좋아졌고 복리후생도 훌륭했다. 첫 출근 전날 밤 현우는 다시 유미 씨의 집을 찾았다. 진돗개 모녀에게 인사를 해두고 싶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에이, 전부 너희들 덕분이다. 닐 현우가 가을이를 쓰다듬자. 가을이는 따뜻하게 그의 손을 핥았다. 하늘이도 현우 곁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현우 씨, 정말 축하드려요. 유미 씨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런데 현우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새끼 강아지 하늘이 현우 씨가 키워주시지 않겠어요? 현우는 놀랐다. 그런 제안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저희가 키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아버지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혹시 가족에게 하늘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하지만 가을이란 떨어뜨려 놓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하늘이도 이제 충분히 컸고 가끔 만나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는 현우 씨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현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말 하늘이를 키울 수 있을까?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사정을 설명하자. 어머니도 기뻐했다. 우리 집에 그 강아지가 다시 온다고? 그거 참 좋구나. 정말 잘 됐다. 나늘 현우는 하늘이와 함께 첫 출근 날을 맞았다. 회사에 걔를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 출근 전에 산책을 시켜주고 싶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다. 하늘이는 현우 옆에서 힘차게 뛰어놀았다. 현우는 문득 2달 전 처음 가을이를 발견했던 공사 현장을 지나갔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현우가 하늘이에게 말을 걸자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곳이 모든 인연의 시작점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유미 씨 아버지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어서 오게. 현우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자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회사에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현우 씨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니까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완전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 현우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한 달이 지났다. 현우는 세일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어머니의 건강도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었다. 하늘이는 더욱 커져 현우 가족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일요일로 현우는 어머니와 하늘이를 데리고 유미 씨의 집을 찾았다. 가을이와 하늘이의 재회 날이었다. 엄마다. 하늘이는 가을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머리를 비볐다. 가을이도 기쁘게 새끼를 맞았다. 그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이었다. 양쪽 가족이 다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쁘네요. 유미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헤이, 정말 다행이야.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었는데, 현우도 감회가 새로웠다. 불과 2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버님, 현우 씨랑 어머님도 이리 오셔서 사진 찍어요. 유미 씨가 카메라를 꺼냈다. 현우와 어머니, 유미 씨와 그 아버지, 그리고 가을이와 하늘이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와소중하게 간직해야겠군. 유미 씨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대. 저도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돌아오는 뒤에 현우는 하늘이를 안고 걸었다. 많은 사람을 만나 피곤했는지 하늘이는 품 아래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현우야, 오늘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어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전부 가을이와 하늘이 덕분이에요. 그렇지. 그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니?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언뜻 형 생각이 났다. 형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분명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하늘아, 고맙다. 뭐해? 현우가 잠든 하늘이에게 속삭이자. 하늘이는 꿈속에서 희미하게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현우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도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없이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다. 진돗개 모녀가 가져다준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다원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어머니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늘에는 이제 늠름한 성견이 되어 현우 가족의 든든한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유미 씨 아버님의 회사가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여하는 날이었다. 현우야, 준비 다 됐니? 어머니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다. 최근에는 건강이 좋아져 이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어머니, 하늘이도 데려갈까요? 그러자.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는 날이니까 하늘이는 목줄을 보자.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유미 씨 아버님의 회사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바자회였다. 한우 씨, 와주셨네요. 유미 씨가 가을이를 데리고 다가왔다. 가을이와 하늘이는 제외하며 기쁘게 인사를 나누었다. 아버지께서 찾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미 씨 아버지는 행사 준비로 바빠 보였지만 현우 가족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현우군, 어머님도 와주셔서 고맙네. 오늘 현우군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무엇인가요? 오늘 이 행사에서 현우군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네. 진돗개를 구한 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말이야.
현우는 당황했다. 아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는 그런 건 잘 못해서. 괜찮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자네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되네. 요미 씨 아버지는 그를 격려했다. 현우군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걸세.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낳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니까. 현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렴. 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란다. 아우 두시. 드디어 현우가 무대에 오를 차례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런전. 저는 그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엄보로 하루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한 마리의 개를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처음 가을이를 만났던 날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망설이면서도 집으로 데려왔던 일, 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조금씩 변해갔던 일상. 처음에는 제가 가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가히 가족을 구해준 건 바로 가을이었습니다. 맘놈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현우는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가을이를 통해 저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고 새로운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실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압니다. 친절은 돌고 돌아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요. 제가 가을이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훨씬 더 큰 선물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현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여러분도 주위의 작은 것들에 눈을 돌려보셨으면 합니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작은 생명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좋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우가 이야기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이 감동한 모습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이 현우에게 악수를 청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현우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해가 지고 행사가 끝났다. 연우는 유미 씨 아버지와 함께 뒷정리를 도왔다. 현욱은 오늘 정말 고마웠네. 많은 사람이 감동했어. 저야말로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함께 해주게. 현우군 같은 사람이 있기에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니까. 돌아오는 길 현우는 하늘이를 안고 걸었다. 많은 사람을 만나 피곤했는지 그만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현우야, 오늘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어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전부 가을이와 하늘이 덕분이에요. 그런지 그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니?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문득 형 생각이 났다. 형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녕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하늘아, 고맙다. 현우가 속삭이자 하늘이는 꿈속에서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1년 전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있던 진돗개를 구한 것은 현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 자신도 생각지 못했다. 이제 현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며
현우는 생각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가 누군가의 기적이 될지도 모른다. 하늘이와 함께 걷는 현우의 얼굴에는 뻔한 미소가 가득했다. 현우와 진돗개 모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나의 작은 친절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와 끊어진 듯 보였던 인연의 재회. 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다.